2학년 B반치 윤호입니다. 주말 잘 보내고 계십니까? 요즘 축제 기간이고 스승의 날이어서 좀 어수선한데 이제 다 끝났으니까 다음 주부터는 다시 마음 추스리고 마음 잡고 다시 힘차게 달려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스승의 날이었었는데 제가 따로 연락 못 드렸는데 이 영상으로 통해서라도 항상 너무 감사하다고 또 스승의 날 축하드린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번 주는 교수님께서 좀 안 좋은 일이 있으셨잖아요. 그래서 힘내셨으면 좋겠고 다시 밝게 생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때 밤 새셔가지고 되게 힘들게 수업하셨었는데 이번 주만 푹 쉬셔서 다음 주에는 힘내실 수 있게 잘 컨디션 조절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제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교학기 재부착 및 선택 삭제에 대해서 준비를 했는데요. 먼저 발표하기 전에 영상을 하나 보고 가겠습니다. 개구리 영상인데요. The cold-blooded frog's body temperature goes up and down with the temperature of its surroundings. Although frogs love water, when I hold it over this pot of boiling water, this frog is very uncomfortable and climbs to get away from it. The water in this pot is room temperature, 69.4 degrees, so he's comfortable when I put him in. If I turn the 개구리가 뜨거운 물에 들어가 있습니다. his body temperature will adjust. 이 데워질 물에 들어가 있는데 The water temperature has risen to 80 degrees, and the frog is the same temperature and still comfortable. If I turn up the burner slowly again, he won't notice because he'll continue to change to be the same as his surroundings. When we started, I held the frog over the first pot of boiling water. He was uncomfortable and he tried to get away from the heat. But now, because we're raising the temperature slowly, he doesn't recognize the danger. 점점 이제 물이 데워지고 있습니다. He just keeps going along with the changes in his surroundings. Eventually, we can turn up the burner to a deadly boil. He'll just keep trying to adjust. By the time he realizes it's killing him, it's too late. He won't notice in time because he just keeps changing himself to go along with the changes in his surroundings. 그 마지막 개구리 약간 스턴트 개구리 같은데요. 예, 이제 영상이 끝났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발표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다비치 총이치 제작 과정은 두 파트로 나누어 진행되는데요. 첫 번째는 왁스덴처 나비치. 나비치 제작의 치은 형성 및 의치상 조각 과정이 끝나면 나비치 형성 그대로 수지 의치로 그대로 수지 의치로 제작이 되어지는 과정입니다. 네, 이게 나비치죠. 여기 수지 의치로 바뀌는 과정인데요. 여기 교학기 재부착이 있습니다. 아까 그 과정에서 오차에 의한 형태의 변이가 일어날까 생각이 드는데요. 현재 그 가압의 열중압의 습식법은 아무리 단계별로 잘해도 어쩔 수 없는 그 교합의 차가 발생하는데요. 아쉽습니다. 예. 그 어쩔 수 없는 교합의 차이를 저희가 이제 기공사는 선택 삭제를 할 겁니다. 그 전에 그 교합기 재부착을 하는 건데요. 수지의치의 작업 모형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디플레스킹 과정 중에 매몰제 제거 시 수지의치 작업 모형에 손상이 가면 안 됩니다. 매몰제 제거 시 강한 충격을 조심하셔야 합니다. 작업 모형의 수지의치도 파절이나 크랙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오차에
범위 수정하는 나비치 형상에서 수질지로 바뀌는 이런 과정에 발생하는 교합의 오차를 줄이기 위해 이런 교합기 재부착을 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정을 할 수 있죠. 디플래스킹 후 매물재 제거. 매물재 제거되어진 수지의 주 모형입니다. 이 상태에서 매물재만 제거하고 수지상이 모형상에서 분리되면 안됩니다. 이유는 선택 삭제에서 오차의 범위를 줄이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그 사실 임상 모형에서는 거의 빠지지 않습니다. 주 모형상에서의 티슈 언더컷의 결합력으로 수지와 모형이 만났기 때문에 모형의 파손 없이는 쉽게 모형상에서 수지를 쉽게 뺄 수 없습니다. 열중합 레진 중합 과정에서 발생한 으치상의 변형으로 인공치 배열 과정에서 설정한 양측성 교합 상태에 교합의 부조화가 발생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열중합 레진 중합 과정에서 레진 으치상 자체에서 발생하는 체적 변화에 의한 변형에 의해서 인공치는 변이하게 됩니다. 가압상용법과 같이 상하암 사이에 레진을 전입하는 경우에는 강한 압력으로 인공치가 이동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교합기 재부착. 예. 선택 삭제 과정이고요. 이거는 이따 더 설명해 드릴 겁니다. 선택 삭제, 여기 찍힌 점을 이제 삭제하는 그런 과정인데요. 저희가 이따 다시 설명해 드릴 겁니다. 예, 결론은 레진 으치상 제작 과정 후에는 교합 오차 발생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시 이를 수정하는 선택 삭제 과정으로 해결되어야 합니다. 예, 기공실 재부착 과정이 있습니다. 예, 정확한 기공실 재부착을 위해서는 한 분리 과정에서 레진 으치상과 모형이 가급적 분리되지 않아야 하며 모형의 기저부가 손상되지 않아야 합니다. 모형의 손상 정도가 심해 정확한 재부착이 곤란하다면 무리한 재부착보다는 으치상을 연마하여 구강 내 시적을 통한 확인과 필요시 치료시 재부착 과정을 이용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재부착은 석고로 하거나 접착제로 간단하게 붙일 수 있으며 교합기의 석고 부착부가 일부 깨지거나 모형의 일부가 손상되었다고 해도 남은 부분으로 정확한 위치 관계를 설정할 수 있으면 재부착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정확성을 확인할 수 없는 상황에서의 재부착은 비정상적인 교합 관계로 변하게 되므로 절대 수용해서는 안됩니다. 재부착하기 전에 석고 매물재를 제거한 모형을 깨끗이 하여 재부착할 준비를 합니다. 재부착판을 사용하지 않았다면 모형을 석고 부착부에 정확히 적합시키도록 세심한 주의를 해야 합니다. 이때 부정확하면 환자의 구강 내에서 완성된 의치를 장착했을 때 더 큰 오차를 초래할 수 있게 됩니다. 교합기의 석고 부착부에 적합시켜 틈이 없는지를 살펴보고 이상이 없으면 석고나 접착제를 이용하여 고정합니다. 석고는 정상 홍수비보다 묽게 혼합하여 사용하는 것이 좋으며 재부착판을 사용하였다면 보다 정확하고 쉽게 재부착 과정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교합기의 가두구는 움직이지 않도록 중심으로 고정하고 교합기를 폐쇄시킵니다. 그리고 재부착 후에는 절취우등분과 그 절취우드판의 간격 확인합니다. 이때 1mm 내외에서 뜬다면 매몰과 레진 전입 과정이 적절한 수행된 것을 의미합니다. 만약 뜨는 양이 과도하게 많으면 매몰 시 상하암이 서로 완전히 닫혀있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고 뜨는 양이 없이 닿는다면 전입되는 레진의 양이 적었거나 과도한 수축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아서 이러한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처음에 매몰 과정이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여기서 먼저 개물질 재부착 과정을 보시면 네, 여기 사진을 보시면 A는 1차 매몰 부위는 모형의 분리제를 도포한 상태이므로 모형과 석고 매몰제 부위 사이에 석고 가위를 넣고 약간의 힘을 가하면 쉽게 분리됩니다. 그리고 B번 사진을 보시면 교합기 재부착을 위해 모형 기저부를 깨끗하게 세척하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재부착하기 전에 모형을 교합기의 석고 부착부에 적합시켜 틈이 없는지를 살펴보고 이상이 없으면 석고나 접착제를 이용하여 고정시킵니다. 본드를 지금 붙이고 있는 과정이죠. 그리고 그 재부착 후에는 절취 유도봉과 절취 유도판의 간격 양을 확인합니다. 이때 1mm 내외에서 뜬다면 매몰과 레진 전입 과정이 적절히 수행된 것을 의미하고, 또 만약 뜨는 양이 과도하게 많으면 매몰 시 상하함이 서로 완전히 닫혀있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고, 뜨는 양이 없이 닿는다면 전입되는 레진의 양이 적거나 과도한 수축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 아까 드렸다시피 그 매몰 과정이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선택 삭제 과정입니다. 선택 삭제는 레진의 중합 과정에서 발생한 오차를 수정하는 기공실 재부착이나 기공 과정과 치료 과정의 모든 과정의 오차를 수정하는 치료실 재부착 과정을 통하여 교합의 부조화나 오차를 수정하는 방법이 선택 삭제 과정입니다. 수지상으로 바뀌는 과정에서 잠시만 기다려주십시오. 예. 교합기 마운팅을 하면, 재부착을 하면 이 사이저 핀이 테이블에 접촉되는 것이 아니고 약 1mm 내의 간격 발생에 재부착이 되어 있습니다. 1mm 간격을 상하 수지 위치상의 교합지를 넣고 교합시켜보면 이렇게 교합시켜보면 이렇게 또 과도하게 이렇게 접촉되는 부위가 먼저 접촉되어지기 때문에 인사이저 핀이 절취유도판에서 1mm 떨어져 있는 겁니다. 수직적으로 1mm 발생되어져 있기 때문에 1차적으로 수직적인 과도한 조기 접촉의 범위를 수정해주면, 이쪽을 이렇게 삭제해주시면 그 인사이저 핀이 테이블에 접촉되어집니다. 마킹되어진 조기 접촉 부분을 삭제해주는 과정입니다. 선택 삭제 과정 시 고려사항입니다. 네, 첫 번째, 중심교합, 측방교합, 장곡교합 및 균형교합, 전방교합 순으로 진행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각 교합관계에서의 정해진 부위만 삭제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교합치에 의해 나타나는 교합점만 삭제합니다. 다른 데 삭제하면 더 이상해지겠죠. 더 교합이 잘 안되거나. 네. 그리고 네 번째, 가급적 얇은 교합치로 사용하는 겁니다. 그리고 교합지를 넣고 교합시킬 때는 가볍게 접촉시켜야 접촉시켜 불필요한 그곳을 삭제하면 되겠습니다. 접촉되는 부위만 삭제하면 되겠죠. 중심교합 삭제입니다. 먼저 여기 과정을 말씀드리기 전에 먼저 교합기를 재부착하고 교합 고경의 변화가 있는지를 파악합니다. 교합 고경의 변화는 절취 유도봉과 절취 유도판의 접촉 여부, 교합 접촉 여부를 비교하여 높아진 교합 부분이 있는지를 파악합니다. 이때 각 교합점을 하나씩 구분하여 검사해야 하며 일정한 교합지를 사용하는 것이 효율적이므로 중심교합시는 주로 적색교합지를 사용합니다. 교합기의 가두고를 중심으로 고정하고
적색 교합지를 상하학 구치부의 교합면 사이에 넣고 가볍게 교합시킵니다. 절취 유도봉이 절취 유도판에서 뜨고 교합점이 나타나는 높아진 부분을 법칙에 따라 선별하여 삭제합니다. 삭제는 절취 유도봉이 유도판에 닿을 때까지 시행합니다. 평면인 교합지가 유철이 있는 교합면에 들어가면서 묻어서 나타나는 경우도 있으므로 세밀하게 구분하여 관찰해야 합니다. 예, 사진을 보시면 이제 교합기의 가두구를 중심으로 고정하고 적색 교합지를 상하악 구치부의 교합면 사이에 넣고 가볍게 교합시키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리고 이 과정은 중심교합에서 나타난 교합점으로 하악은 좌측체 이대구치에서만 접촉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평면인 교합지가 요철이 있는 교합면에 들어가면서 묻어서 나타나는 경우도 있으므로 세밀하게 구분하여 관찰해야 합니다. 다음은 이 사진 A, B, C가 있는데요. 그 A와 같이 중심교합에서 높은 부위가 있다면 B, C와 같이 평신교합을 시켜봅니다. B와 같이 평신교합에서도 높다면 커스프를 삭제하고 C와 같이 평신교합에서 높지 않다면 포사를 삭제합니다. 이때 높이 판단은 그림과 같이 반대측 교두의 접촉 여부가 아니고 절취 유도봉과 유도판의 접촉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즉 B와 같이 오른쪽 교두가 떨어져 있다고 하더라도 만약 절취 유도봉과 유도판이 접촉되어 있으면 이는 오른쪽에 낮은 상태가 되고 편심교합에서는 정상 높이가 되어 포사를 삭제해야 합니다. 이 과정은 상악은 중심교합과 편심교합에서 모두 높아 중심교두인 설측교두를 삭제하고 있으며 하악은 중심교합은 높지만 평심교합은 높지 않아 포사를 삭제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측방교합의 선택 삭제입니다. 중심교합의 선택 삭제가 끝난 후 측방교합의 선택 삭제를 시행하는데 측방교합은 하악골의 운동 방향의 작업측과 반대측인 균형측에 동시에 나타납니다. 따라서 항상 양측에 동시에 교합지를 넣어 어떤 교합에서 높은 것인지를 파악해야 합니다. 이때 중심교합에서 주로 사용하는 적색 교합지와 구분이 되는 청색 교합지나 다른 색 교합지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교합기의 한쪽 과두만 풀어 측방 운동을 가능하게 하고 이동량은 교합기 상부 구조를 잡고 측방으로 이동시켜 상하 협측교두와 하하 협측교두가 맞닿게 합니다. 이 사진을 보시면 이제 좌측 교합에서 교합지로 교합점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편심 교합에서는 청색 교합지를 사용해서 중심 교합의 적색 교합지와 구분합니다. 작업측 교합의 선택 삭제는 A와 같이 협설 교두가 모두 높으면 상악 협측 교두와 하악 설측 교두를 모두를 삭제하고 B와 같이 협측 교두만 높다면 상악 교두를 삭제하고 C와 같이 협측 교두만 높다면 하악 교두를 삭제해야 합니다. 삭제하겠죠. 그리고 작업측 교합의 높은 교합적 삭제를 위해 비중심 교두인 상악 협측 교두를 삭제하고 있습니다. 균형 교합의 선택 삭제를 위해 하악 협측 교두 내사면을 삭제합니다. 그리고 이제 전방 교합의 선택 삭제입니다. 교합기의 좌우측 과두구를 모두 풀어 상악 전치를 절단 교합으로 만들고 교합시킵니다. 이때 구치부는 상악의 협측교두의 원심사면과 하악 협측교두의 근심사면, 상악 설측교두의 원심사면과 하악 설측교두의 근심사면이 서로 접촉합니다. 따라서 구치부에서 절취 유도봉과 유도판에서 뜨고
교합점이 나타나는 높은 교합이 발생하면 역시 비중심 교두를 삭제하는 DUML의 법칙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전방 교합에서는 그 전치와 구치 모두가 접촉되어야 하는데 전치에 조기 접촉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신미성이 손상되지 않도록 가급적 하악 전치의 순축 절단연을 삭제합니다. 상악 전치도 삭제해야 할 때 상악 전치의 설축 절단연을 삭제합니다. 전치의 삭제 시는 신미성의 손상이 크지 않도록 해야 하며 절단연의 삭제가 많아 우각부의 모양이 훼손되면 우각부를 재형성해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측방교합에서도 작업 측의 상하악 견치 교두정이 조기 접촉되는 경우가 많은데 역시 하악 견치 교두정을 삭제하고 필요시 상하악 견치 교두정을 삭제합니다. 노인 환자의 경우 전치 교두정이 약간 삭제된 것이 보다 자연스럽게 보일 때가 많습니다. 전방교합 시 보시겠습니다. 구치부는 교두정이 닿는 것이 아니고 교두의 근원신사면이 접촉하게 됩니다. 따라서 삭제를 할 때는 상하악협측교두 원신사면과 하악설축교두의 근신사면을 삭제합니다. 여기 보시면 전치를 삭제할 때는 하악 전치 순축 절단연을 삭제하고 필요시 상하악 전치 설축 절단연을 삭제합니다. 신미성이 훼손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전치는 특히 신미성을 주의하죠. 보이는 치아이기 때문에. 그리고 전방 교합은 전치의 절단 교합 상태에서 불의 그 법칙에 따라 비율의 법칙에 따라 조기 접촉점을 삭제합니다. 그리고 선택 삭제가 완료되면 절치 유도봉이 절치 유도판에 접촉되고 중심교합, 편심교합 등 어떠한 교합에서도 전치부와 구치부가 모두 균일하게 접촉되어 의치는 안정된 상태가 됩니다. 이렇게 적색으로 이렇게 찍히면 그렇죠. 그리고 교차교합 시 교차교합에 대한 선택 삭제입니다. 교합 구경의 재형성, 즉 중심교합에 대한 선택 삭제 원리는 정상 치아 배열의 경우와 동일합니다. 다만 교차교합 관계에서는 모든 교합 교두 기준이 반대가 되어 중심교합에서는 상하악협축교두와 하악설축교두가 중심교두가 됩니다. 측방교합에서는 작업측 교합에서는 상하악협축교두와 하악설축교두가 닿게 되어 삭제는 하악설축교두를 하게 되고 균형측 교합에서는 상하악협축교두와 하악협축교두, 상하악설축교두와 하악설축교두가 접촉되고 삭제도 LUB의 상하악설축교두, 하악협축교두를 하게 됩니다. 정방교합도 역시 LUBL의 기준으로 하게 됩니다. 따라서 편심교합의 선택 삭제 법칙은 정상의 경우와 반대입니다. 사진을 보시면 교차교합 시 선택 삭제 A와 같이 중심교합 시 절치 유도판과 유도핀이 뜨면서 치아가 접촉하는 높은 부위가 있습니다. 편심교합 시켜부와 B와 같은 작업교합에서 절치 유도판과 유도판이 뜨면서 접촉하는 높은 상태가 되면 중심교두인 하악설축교두를 삭제합니다. 그림에서는 상악 접촉교두만 닿아 있습니다. C와 같이 유도판과 유도핀이 접촉하면서 교두가 접촉하는 정상 상태인 경우에는 하악 중심교두 삭제합니다. 하악 설축교두를 접촉한다면 상악 중심교두 역시 삭제해야 합니다. 측방교합 시 A와 같은 작업 측에서는 하악 치아의 설축교두 내사면을 삭제하고 B와 같은 균형 측에서는 상악 설축교두의 내사면과 하악 협축교두의 내사면을 삭제합니다. 네, 이것으로 이제 발표가 마쳤는데요. 요즘 또 이교차도 심한데 교수님 감기 조심하셨으면 좋겠고 내일은 주일이니까 또 교회 잘 다녀오셨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교수님 또 되게 바쁘신데 또
강연도 많으시고 그러신데 항상 저희를 위해서 이렇게 매일 글래스팅도 올려주시고 이렇게 이런 영상도 카페에 올려주셔가지고 너무 감사드리는데 저희가 기대에 못 미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항상 좀 더 열심히 해서 기대에 미칠 수 있도록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이번 주 발표 마치겠습니다. 봐주셔서 감사합니다.